앞에서 보든지 뒤에서 봤을 때 일직선이 아니고 옆으로 휘어져 있는 경우를 척추측만증이라 합니다. 가장 흔한 유형은 원인이 아직 밝혀지지 않은 특발성 측만증입니다. 이 질환은 전체 측만증의 90% 정도를 차지하고 청소년기 10대 연령층이 전체 환자의 40%로 가장 많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동탄시티병원 척추센터의 김기택입니다. 척추 기둥이 일직선으로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측만증 환자는 앞에서 보든지 뒤에서 봤을 때 일직선이 아니고 옆으로 휘어져 있는 경우를 척추 측만증이라 합니다. 측만증은 좌우로 벗어난 것이 또 문제지만 회전 변형이 동반해 가기 때문에 문제가 조금 심각해집니다. 또한 조금 휘었다고 해서 다 측만증으로 진단하는 것이 아니고 10도 이상의 측만곡을 척추 측만증이라고 정의합니다. 척추 측만증의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선천적으로 척추뼈 기형으로 발생하는 선천성 측만증도 있고 내성마비나 근육병으로 인한 신경근육성 측만증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흔한 유형은 원인이 아직 밝혀지지 않은 특발성 측만증입니다. 이 질환은 전체 측만증의 90% 정도를 차지하고 청소년 100명 중 2명에서 관찰될 정도로 비교적 흔한 질환입니다. 특발성 질환은 유전적인 요소는 일부 관여하고 있다고 보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습니다. 때문에 형제, 쌍둥이의 경우 발병률이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나지만 일반적으로는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척추질환은 노인성 질환이란 말이 이제 옛말이 됐습니다. 10대부터 노인까지 나타나는 척추 측만증은 청소년기 10대 연령층이 전체 환자의 40%로 가장 많습니다. 특히 여학생들에게 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장수 인구가 증가하면서 60세 이상 노인 3명 중 1명이 척추 측만증을 앓고 있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대부분 초기엔 통증이나 심각한 신체 비대칭을 유발하지 않아 조기 발견이 쉽지는 않지만 골반이나 몸통의 비대칭, 여성의 경우 유방의 비대칭, 어깨 높이의 차이, 한쪽 견갑골이나 갈비뼈가 튀어나와 보이는 외관상의 변화가 있습니다. 각도가 증가하면 통증이 증가되고 흉관과 복강이 압력을 받아 호흡장애, 소화기 기능 장애 등의 내장기의 문제, 마비 같은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기에 발견해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가진단법으로는 허리를 앞으로 90도 구부린 뒤 팔을 내려뜨리고 뒤에서 바라보았을 때 양쪽 등, 양쪽 허리에 경사가 진다면 측만증을 쉽게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청소년기에 척추 측만증을 방치하면 성장과 함께 만곡이 점점 심해질 수 있습니다. 측만증은 그 형태, 그 각도 그대로 진행되는 게 아니라 뼈가 자라면서 휘거나 뒤틀림이 더 심해지게 됩니다. 때문에 성장이 끝난 환자에 비해 만곡이 커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되면 신체 불균형이 초래되고 성장 발달에도 영향을 주어 성장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체형 변화로 인한 통증이 발생되기도 해 학업 능력, 심리적인 문제에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또 성인이 된 후 요통이나 퇴행성 관절염이 발생할 수가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노인과 청소년의 척추 측만증의 차이는 우선 원인의 명확성입니다. 청소년기의 측만증은 원인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여자의 경우 초경할 때 허리가 굽고 남자는 여자보다 약 1년 정도 늦게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로 사춘기 때 발병하면서 키가 급성장하는 시기에 측만의 정도가 급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대개 디스크 혹은 후관절 한쪽의 반대쪽에 비해 과도하게 닳아 그쪽에서 척추가 휘었을 때, 또 자세가 나쁘거나 노화로 허리를 잡아주는 근육과 척추 자체가 약해지면서 발생합니다. 척추가 옆으로 휘거나 허리가 앞으로 굽는 척추 후만증도 복합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척추 중 가장 많이 기울어져 있는 부분을 끝척추라고 하는데, 이 끝쪽 최위쪽부터 아래쪽 끝까지 기울기를 재서 측만증의 각도를 재게 됩니다. 여기서 10도 이상의 측만곡이 있을 때 척추 측만증이라 정의합니다. 단순 가슴 엑스레이는 척추의 일부분만 보여주기 때문에 측만증 없는 경우에도 마치 있는 것처럼 나올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척추 전체가 나오는 엑스레이 검사를 통해 측만증의 여부를 정확히 진단받으셔야 합니다.
측만증의 치료는 쉽지는 않습니다. 치료 자체도 완치라는 개념보다 현 상태가 더 심해지지 않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측만증의 만곡은 저절로 호전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유지 혹은 진행이 됩니다. 치료 방법은 볼 성숙도와 처음 발견했을 때의 만곡의 크기에 따라 구분이 됩니다. 먼저 성장기에 있는 학생들이라면 20도 미만의 만곡을 가진 사람은 3개월에서 6개월마다 정기적인 관찰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각도가 커지거나 20도에서 40도의 사이의 만곡을 가진 학생이라면 보조기를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처음 진찰 시 45도 이상의 각도를 보이는 학생은 수술적 치료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는 등과 허리 뒤쪽에서 금속 나사와 막대로 척추를 교정하는 방법을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척추 측만증은 육안으로 어느 정도 진단이 가능합니다. 허리를 90도 구부리고 뒤쪽에서 등을 바라본다면 등의 높이가 양쪽이 비대칭이라면 진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의 측만증 환자는 수술까지 가는 경우는 드뭅니다. 성장 중의 환자는 45도 이상의 만곡이 있거나 보조기를 해도 계속 진행되거나 성장이 다 멎어도 50도 이상의 만곡이 있는 경우는 당장 문제가 되지 않더라도 방치 시 통계적으로 평균 1년에 1도씩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외형상의 문제도 있지만 측만의 정도가 고도 측만이 되기 때문에 예방하기 위해서 수술을 고려해야 됩니다. 노년층에서는 측만증으로 인해 생기는 협착증 때문에 발생하는 다리저림, 통증 등의 증상으로 수술을 결정하나 고려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보조기의 목적은 교정이 아니라 진행을 막는 것입니다. 성장기이면서 각도가 20도 이상 휘어져 있으면 이것이 계속 진행된다고 하면 보조기를 착용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22시간에서 23시간 착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착용 기간은 척추 성장이 완료될 때까지입니다. 보조기 착용 시 어느 정도 틀어진 게 교정이 되지만 유지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보조기를 풀면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대개 보조기 프로그램을 잘 따라준 환자는 70에서 85%에서 만곡이 진행하지 않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각도가 증가되는 것을 막아서 수술로 가지 않게 해주는 것이 보조기의 역할인 거죠. 수술의 경우에는 나사를 박아 굳히는 교정수술의 경우 수술에 문제가 생긴 경우가 아니라면 재발하지는 않습니다. 허리 건강을 위해 척추 근력 강화 운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신체가 노화돼 몸의 균형이 무너지기 쉬우므로 노인은 변형과 통증 발생을 막기 위해 허리 근력을 높이는 운동이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척추 측만증의 정도가 적은 청소년기의 경우 성장이 끝날 때까지 몇 개월에 한 번씩 방사선 촬영을 시행하고 의사의 지시대로 운동을 하고 치료를 잘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척추나 허리에 이상을 느낄 때 비과학적인 치료에 의존하지 말고 척추 전문의를 찾아 올바른 진단을 받고 교육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척추 측만증은 서서히 진행되기 때문에 방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기 발견 후 적절한 치료를 시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척추 측만증을 앓고 있는 노인의 허리 통증이 척추 측만증이 없는 노인에 비해서 2배 더 크다는 조사 결과도 있어 부모님들의 건강도 함께 살피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라면 평소 자녀의 척추에 관심을 갖고 잘 지켜보고 이상 유무를 미리 확인하며 유의하는 것이 좋습니다.